안녕하세요. 허준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흔히 종아리를 제2의 심장, 또 심장의 보조 펌프라고 하죠.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전신을 온몸을 다 돈 다음엔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죠. 이때 종아리가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정맥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심장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러 심장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종아리와 다리, 발, 이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심장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어떤 심장병을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오늘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과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일타쌍피 간단한 동작도 한 서너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아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근육이 물렁물렁, 그래서 종아리가 흔들려요. 자, 이렇다면 심장병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떨어지면 펌프 기능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다리 쪽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국제혈관 외과학지에 발표된 자료 하나를 보실까요? 심장질환 환자의 55%가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펌프 역할을 제대로 쉽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없이 다리가 자꾸 붓고 부종이 생긴다. 그래서 손으로 꾹 눌렀다 떼면 빨리 종아리가 통통하게 복원되지 않고 누른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이러면 꼭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세요. 이럴 때는 흔히 신장이 나쁜지 이건 의심하는데 심장병은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판막이 늘어지게 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이러면서 다리에 자꾸 수분이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부종으로 생기고 눌러도 제자리로 피부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당연히 심장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정맥은 다리에 있는 표재정맥이 늘어나면서 여기 혈관이 밖으로 돌출돼 보이는 것을 갖고 하지정맥류라고 말하죠.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서 이 판막이 혈액이 심장 쪽으로 가도록 항상 이걸 잘 보내줍니다. 근데 정맥병이 약해지게 되면 심장 쪽으로 혈액이 만성적으로 잘 흐르지는 못하겠죠. 따라서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장질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흔히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이러면은 어디 가세요? 관절병원에 가시죠? 그런데 아무리 관절을 치료해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어떤 병의 소견도 없습니다. 이렇거든 꼭 심장병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질환하고 서로 악순환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겨울이 아닌데도 종아리가 자꾸 시리다, 발이 시리다고 양말을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심장병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심장하고 가장 거리가 먼 신체 부위가 어디죠? 그렇죠. 다리, 종아리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가장 거리가 먼 다리, 발, 종아리 이런 쪽이 자꾸 시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충분한 혈액이 소통하지 못하니까요. 실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림프순환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심장과 종아리는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라서 어느 한쪽에 병이 오면 따라서 함께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종아리에 뭐가 멍울이 자꾸 잡힌다. 이 멍울을 만지면 아프다. 이러면 또 심장병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주면 종아리까지 혈액이 잘 못 가거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종아리에 가서 혈액이 자꾸 뭉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응어리를 만들게 되죠.
또 혈류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정체된 혈액은 혈전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종아리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자꾸 색이 거무스름하게 침착되면서 피부색이 변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간단한 운동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서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발끝치기 동작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데요. 두 손을 등 뒤로 넘겨서 비스듬히 상체를 뒤로 비스듬히 젖히고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되도록 곧은 자세로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꿈치는 붙이고 발가락 쪽을 양쪽 좌우로 벌렸다 붙였다 하면서 발끝을 쳐줍니다. 이때 발끝에 힘은 살짝 빼주시고 고관절이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세요. 발끝이 부딪히는 속도는 1초에 2회 정도로 약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 3분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까치발 들기 동작을 할 겁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쉽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3초 정도 멈춰 있다 내려놓고 1초 쉬고 다시 들고 3초 있다 내려놓고 1초 쉬고를 반복 동작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선은 멀리 편안하게 두시고요. 호흡을 단전까지 서서히 끌어내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연세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벽을 짚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널목이나 신호등을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조용하게 옆에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방법은 종아리를 눌러주는 건데요. 숨을 내쉴 때 하면서 종아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면서 지그시 눌러주고요. 숨을 들이쉴 때는 손을 떼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위의 3가지 방법을 매일 한 가지씩 돌아가시며 하셔도 되고요. 3가지를 하루에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